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작업실에 찾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작업실이 참 아담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올해 전시가 있어서요. 개인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고향 마을에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작품이 하나가 들어가게 돼서 좀 이제 큰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양구예요. 먼 데서 오셨네. 네. 조각가 안재홍. 안재홍 그러면은 남자 이름 같잖아요. 네. 또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남성적인 작품들로 많이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의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이름과 또 작품 내용에 따른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예.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다들 이제 남자일 거라 생각하고 저를 쳐다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 작업 새로 시작하고 나서는 작품만 봤을 땐 진짜 약간 좀 힘이 좀 느껴지는 남성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시하고 있는 중에 제가 전시장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관람객들이 오셔서 이제 작품들을 다 보시고 나가면서 이제 그 작가한테 궁금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와서 여기 작가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작가인데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의아해 생각을 하시면서 당연히 이름도 남자고 작품에서도 남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의외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조각 그러면은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특별하게 이 조각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뭐 제가 조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자라온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안 계시는 여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부임에 오신 교감 선생님께서 조각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큰 마음을 먹고 교감 선생님께 가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봐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각을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회화를 하면서 회화를 해야지 할 때는 이제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부담이 많이 갔는데 그 흙을 만지면서 그 재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회화하고 다르게 제가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와 흥미가 더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선생님도 재능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뭐 제가 고를 수 있는 게 오로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조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각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제가 조각을 참 잘했다 싶어요. 제가 회화를 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조각가 그러면 듣기에도 또 부르기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조각 그러면은 육체적인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경제적인 부담을 좀 요구하는 그런 작품색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작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이게 힘든 노동이다 보니까요. 학창 시절 때는 그냥 쉽게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뭐 제 체력도 걱정도 되고 이제 재료비도 걱정이 많이 되죠. 노동력을 필요로 할 적에는 어떻게 부군께서 좀 도와주시나요? 아니, 저희는 작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혼자 옮기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니까 무게인 경우에는 제가 도움을 받고요. 제 작업할 때는 사실은 제 거기 때문에 거의 제가 하는 편이죠. 네. 이렇게 그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조각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 뭐 있습니까?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조각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관객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작가나 뭐 그 외의 사람들한테 질문과 이런 대답 속에서 좀 더 흥미와 관심이 더 많이 생겨서
조각을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작가와 관객들이 같이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야 되고 또 그러면서 관객들이 작가들을 좀 편하게 접근하고 작품들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사랑을 많이 줄 수 있고 네. 대학 시절에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어떤 작가로서의 꿈이 컸을 것 같은데. 아니요. 큰 꿈은 없었습니다. 거창한 꿈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림을 좋아했고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 다음에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작업을 하는 사람 그게 제일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려운 시골, 이렇게 조그만 시골에서 이렇게 그림 공부를 하겠다 그랬을 때 부모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좀 크게 느껴져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작게 농사를 지시는 분이셨는데요. 자식이 어떤 것을 선택하던, 어느 공부를 하던,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까지는 가르치신다라는 게 저희 아버지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서 다른 일을 할 때는 너가 알아서 해도 너가 어느 곳까지 배우겠다 하면 거기까지는 가르치시겠다 해가지고 진짜 입학할 때 소팔아서 제가 입학금도 되고, 예,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대단하신 거죠. 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소라도 팔아서 기둥이라도 뽑아서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부군의 사랑, 또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군은 어떤 분인가요? 네, 같이 그러니까 조각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한테는 진짜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저를 이해를 해주고 또 제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남편의 이해가 없다면 굉장히 이해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이라든가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작업에 더 치중하게끔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또 다른 희망도 있겠지만은 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작업 세계와 가정 세계는 또 틀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아 문제도 그렇고 또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도 그렇고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이를 키우며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작업을 못한 그 기간이 한 7, 8년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우선시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암암리에 저의 그 스트레스가 또 작업에 대한 그 갈증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마 가족들한테 많이 표출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남편이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고민과 고민 끝에 이제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길에 대한 고민들을 크게 갖고 있었는데 남편분이 용기를 주셨군요. 최선을 다한 삶, 인간 안재홍으로서 그 속에서 그 후원을 아끼지 않은 남편 또는 아이들,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한 말씀 있으면 주시죠. 네. 아니, 저를 이해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사실은 없죠. 함축적으로 감사하다. 너무 고맙죠. 네. 그 짧은 말 한마디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작업실, 이 공간이 인간 안재홍의 세계죠. 네.
이 작업실 안에서의 하루 일과를 소개한다면 어떤 소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하루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요. 남편하고 같이 이제 작업실로 저희들은 오죠. 출근이군요. 네, 출근을 하죠. 출근을 해서 우선 커피를 한 잔 끓여요. 네. 그래서 커피 한 잔씩 들고 또 요즘 봄이라 보니까 이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과가 시작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당을 순회를 해요. 네. 어떤 새싹이 나왔는지, 누구는 또 얼만큼 더 자랐는지,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작업 구상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뭐 점심 먹고, 이제 남편은 또 이제 출근을 하고요. 이제 저 혼자 오후까지 작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늦게 오는 날은 제가, 늦게 있고. 네, 잠깐 가서 저녁 차려주고 다시 와요. 아, 그래요? 다시 와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학원에서 오는 시간 맞춰서 다시 집으로 가죠. 네. 하루 일과가 좀 빡빡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빡빡하죠. 자기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작가로서 또 아내로서 또 인정을 받고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요. 아유, 너무 잘 봐주시는데요. 작품을 이렇게 보면 인간들의 내면 세계를 표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 작품들은 사실은 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의 그 생각과 제 몸짓과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인데, 보통은 제가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게 인체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또 표현하기 편하고 제가 말하는 게 나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인체가 된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나에 대한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선 또 다른 나를 보겠군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작업 기간이 그 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업 기간이 얼만큼 소요되나요?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작품에 임하게 될까요? 뭐 기간은 작품마다 다 다르죠. 근데 뭐 구상이 되는 시간은 사실 뭐 며칠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구상이 다 되어 있다면 뭐 소품의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작업을 한다 싶으면 한 2, 3일 정도에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뭐 큰 작품일 경우에는 수일이 지나겠죠. 네. 그 내면을 표현한 작품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대개의 작품들이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작품 내용보다는 웅크러든 그러한 형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관객들을 위해서는. 특히 얼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가 없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인체를 표현할 때 그냥 사람의 몸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뭐 얼굴, 팔, 다리 이런 게 사실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표현은 얼굴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얼굴들이 가슴에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는 것이 머리만이 아니라 머리와 그러니까 가슴으로 저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머리 형상이 가슴과 같이 밀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주 한껏 웅크려 있는 그런 형상의 인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작품을 보면 그 얼굴이 다른 작품하고 또 틀리게 자연석으로다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의 저 작품은 이 내 얼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런 작품일 경우에는 제가 저 만들 당시엔 제 가슴이 정말 돌처럼 굳어있는, 제 생각이 돌처럼 굳어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있는 내 상태를 진짜 돌로 갖다가 가슴과 머리의 형상을 표현을 한 거죠. 네. 그 용접을 하는 거는 남자들도 참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이러한 용접을 통해서 그 많은 그 작품 재료들 중에 이 동선이라든가 이 파이프를 가지고 용접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이제 구리선은 사실은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소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흙 작업에서 오는 그런 뭐 지루함 또 그동안에 많이 있어왔던 기존에 많이 있어왔던 작품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료 면에서 좀 벗어나면서 나름대로의 인체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고물상 이런 곳을 많이 다녔죠. 학교 때는 이제 구입을 하러. 그래서 재료 구입을 하러 갔는데 학창 시절에 참 제가 어두웠었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뭐 성격상으로도 좀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늘 제가 제 자신은 무거운 존재였어요. 제 자신한테. 근데 어느 날 고물상을 갔는데 그 고물상 한 구석에 그 구리선 뭉치들이 막 이렇게 뭉쳐서 꽉꽉 눌려서 이렇게 꽉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 모습이 부피를 줄이려고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부피를 줄이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모습에 제 자신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입을 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구리선을 아주 가는 구리선을 사다가 이제 그걸로 인체 작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아, 구리선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그래서 요즘 한참 뭐 철값 오른다고 할 때 한동안은 제가 구입을 못 했었습니다. 재료를. 지금은 특히 더 그 하나 가치가 다운이 되고 그래서 더 어려울 텐데. 네, 많이 힘듭니다. 그 중견주가 거라서 그 전시회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전시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전시회하면서 작품은 많이 팔아보셨나요? 아니요. 작품 팔리는 기회는 별로 많이 없고요. 또 중견작가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직 신진 작가이고 싶거든요. 뭐 전시는 뭐 여러 전시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가장 인상에 남는 전시를 꼽으라고 하시니까 작년, 재작년 2007년도에 경기도 미술관에서 공간을 치다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기획전이었는데 이제 선을 가지고 하는 작가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선인데 모든 작품들이 다 각자의 그 개성을 살린 또 저도 그때 굉장히 넓은 공간 속에 거의 제 작품이 아주 많이 들어가서 제가 갖고 있던 그런 뭐 힘이라고 할까? 그런 그 작업에서 보여주던 그런 힘 이런 것들을 그 전시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작가가 자기 고뇌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는 새롭게 내 아이를 산고한 거랑 같죠? 네. 그런 만큼 기쁨도 생길 수 있고 또 슬픔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속에 그 전시에 그런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전시 계획은 혹시 세워져 있지 않나요? 네, 뭐 전시는 뭐 작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욕심이 있겠죠. 자기 개인전을 활성화 아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싶은. 예, 저도 올해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초대전이 있나요? 초대전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개인전이군요. 그 지원금으로 올해 개인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전에 꼭 초대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반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작가하고의 이런 대담을 통해서 작가들이 어떤 세계를 꿈꾸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작품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지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개인 안재홍으로서 또는 작가 안재홍으로서 꿈꾸는 그런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네, 좀 더 작품이 대중 속으로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동안은 굉장히 무거운 작품들이 많았고, 근데 그게 뭐 제가 꼭 그것을 그쪽으로 가야지 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점점 제 마음도 좀 풀려서 제 마음의 표현이 지금보다는 좀 더 대중하고 좀 더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로서의 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대중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건 작가로서만의 만족이 아니라 사회에 커다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희망을 꿈꾸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재용 작가님 더 많은 작품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